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저희 LG 헬로비전에서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출마 이유와 주요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4만 7천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순천시 제1선거구 한춘옥 주윤식 후보를 만나고 왔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김기태 전라남도 의원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순천시 제1선거구.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후보부터 살펴봅니다. 1964년생으로 순천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경력으로는 순천농협 장천지점장과 배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 기반을 구축해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위기로 인한 민생 안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 스마트 농업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6번 무소속 주윤식 후보입니다. 1960년생으로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전 순천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 여수 오션리조트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사항으로는 순천시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책정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천지구 학교 부지를 활용해 민원 출장소를 설립하고 풍덕 오천지구의 취약아동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는 보관을 내놨습니다. 아파트 임대 분양이 끝납니다. 높은 상한가를 적절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오천동에 보게 되면은 동사무소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임시 이동 민원실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야겠다는 거 하나고. 나간면과 상사면, 풍덕동, 장천동 등 10개 지역이 포함된 순천시 제1선거구. 과연 47,800여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떤 후보에게 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이어서 고흥군 후보자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남도의원 고흥 제2선거구는 박금내 전 의원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며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청년의 시각을 강조하는 정치 신인과 경험을 강조하는 군의원 출신 후보가 격돌합니다. 두 후보를 김신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선준 후보, 녹동 청년회의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지금의 고흥이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청년의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농산어촌 공립대안학교나 외국어 특성화학교를 늘려 학생들이 머무는 지역으로 만들고 고흥과 관계 깊은 사슴을 관광 콘텐츠로 삼아 사슴축제, 사슴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엇보다 지역 경제의 주축이 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살아가면서 지역을 지키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역의 많은 공실상가들을 지원 방향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판매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호 6번 무소속 정순열 후보. 정 후보는 총 8년 동안 고흥군의회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했고 고흥군 번영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번에 뽑힐 도의원의 임기가 1년인 만큼 실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구원 투수가 필요하다며 본인의 정치 경험을 피력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소록도와 녹동 바다정원을 잇는 인도교를 설치하고 수자원 보존 지역으로 묶인 곳을 풀어 해안 일주도로를 경유하는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흥을 지나치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거문도권역 관광 배후지로서 거금대교, 녹동항, 고흥만권역의 문화와 예술이 꼽히는 상설 전시장 공연장과 먹거리 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녹동항의 해상관광 수요를 담당하는 기능을 활성화해서 머무는 고흥 관광인구 600만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2일과 3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고흥 제2선거구의 새로운 도의원이 선출되기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고흥의 8개 읍면 지역민들이 젊은 패기와 연륜 가운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지역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동부권에서는 순천과 여수, 서부권에서는 목포에서부터 접종이 본격화됐는데요. 지자체와 군, 경찰, 소방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아래 안전한 백신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대학교 국제문화 컨벤션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센터입니다. 센터 앞 1m 간격으로 세워진 간이 의자에 어르신들이 줄지어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전문 의료진의 예진이 이루어지고 기저질환을 비롯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하는 백신은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 1차 접종 이후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마지막 2차 접종을 받으면 2주 뒤부터 항체가 형성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오늘 한께서 마음이 만족합니다. 감기, 독감 감기 맞는데 그거 별 차이가 없네요. 현재까지는. 전남 지역 접종 대상은 노인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 20만 7천여 명입니다. 순천과 여수, 목포에서 먼저 접종을 진행한 이후 이달 중순부터는 전남 지역 접종센터 22곳이 모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번 접종 대상자가 75세 이상의 고령인 만큼 접종센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공공차량 운행이 지원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도 조만간 백신 접종을 시범적으로 맞아볼 생각이고요. 어르신들께서는 꼭 백신 접종을 맞으시기를 권합니다. 백신 접종에 동의한 전남 지역 75세 이상 어르신은 접종일 이틀 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예약해야 정확한 접종 일정이 확정됩니다. 접종센터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원활한 접종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영암의 한 종합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간단한 진료를 진행했지만 지역민들은 차로 40분이 넘는 다른 지역의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영암에서도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영암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의 의료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영암군이 야간 응급진료를 운영했지만 어려움은 지속됐습니다. 주민들은 차로 40분 이상 걸리는 목포나 나주, 광주 등으로 응급실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다 이렇게 응급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다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멀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주나 목포, 광주 그렇게 가다 보면은 또 골든타임을 못 잡다 보면은 또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영암의 한 종합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19명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처치가 가능해졌습니다. 16개의 병상에 검사실과 처치실이 마련됐으며 인공호흡기와 심장충격기 등 시설을 갖췄습니다. 일단 외과 의사로서
저희 고통받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야간에도 진료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병원을 시작함에 있어서 운영자로서 그걸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를 4개월 동안 봐오면서 영암 국민들이 정말 원하고 그다음에 영암 국민들이 정말 걱정하는 부분인 야간 응급 의료 진료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암군은 응급실 운영 안정화를 위한 조례를 지정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달에 7천만 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또 응급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병원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최고 의료 시설과 최고의 서비스로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에 앞으로도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영암소방서가 5,122건의 구급 출동해서 2,959명을 이송하는 등 지역에서 환자 발생도 적지 않았던 상황.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24시간 응급진료가 시작되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군 공항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화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건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에 화답하듯 협의체 출범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 주민들이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 광주시가 대변인 명의의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광주시 향후 추진 방향 발표를 통해 지역 최대 현안인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논의가 중단되는 등 광주 전남 시도 간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민간공항 이전 보류 등 시도 간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한 광주시의 유감 표명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를 출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군공항 문제는 이제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범정부 협의체, 그러니까 국방부, 국토부, 그리고 기획재정부, 행안부,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참여해서 정말 이제는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 총리께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광주 전남 상생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기에 군공항이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무안지역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의 사과가 아닌 황당한 유감 표명을 전라남도가 그대로 수용한다고 발표한 것과 이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범정부 협의체 약속은 전라도민과 무안군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것이 광주 전남의 진정으로 상생하는 길이다. 앞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도 무안군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간공항 통합은 군공항 이전과 별개의 문제라며 당초 민간공항 이전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주민들과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습니다. 중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 착공식을 시작으로 기후센터와 주변 시설 등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착공식이 시작됐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해수풀과 테라피실이 설치됩니다.
센터에서는 일반 치유 프로그램과 목적별 치유를 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또 1층 대형 해수풀에서는 정기적으로 아쿠아로빅과 수중 재활 운동 등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해양치유 산업의 이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부터 오늘 착공하는 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양치유 산업이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이 추진 원년이라는 걸 오늘 선포하게 됐습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공단을 설립해 센터 운영과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바이오 연구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해양치유자원 상용화와 제품화를 진행하고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일대에 해양기후센터와 전문병원 등 공공부문 2천억 원을 투자하고 민간부문 8천억 원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투자 의향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서 골프 리조트나 그다음에 호텔 등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갖춰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 치유에 필요한 공공시설과 민간 투자 부분이 모두 다 갖추게 돼서 해양 치유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될 것입니다. 완도군은 연말까지 해양치유센터를 준공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의 핵심 정책인 해양치유 산업의 첫걸음이 시작되면서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코로나19로 길었던 임시 휴관을 끝내고 지난달 중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재개관 첫 프로그램으로 분청문화의 날을 기획해 올해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두 번째 분청문화의 날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분청 사기 작품 10여 점을 두고 경매가 한창입니다. 수준 높은 작품들의 경매가 정상가의 70% 할인된 금액부터 시작되다 보니 호응이 좋습니다. 파격적인 분청 사기 경매는 분청 문화의 날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문화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마음껏 즐기지 못했던 만큼 관객들은 힘껏 박수를 치며 신나는 연주를 감상합니다. SNS를 보고 오늘 분청사기 입찰에 참여하게 됐는데 저희 와이프가 접시를 너무 좋아해서 운 좋게 입찰을 응했는데 제가 원하는 분청사기 접시를 낙찰받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문화활동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분청문화의 날은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코로나19로 길었던 임시 휴관을 끝내고 다시 문을 열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완화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추억 포크쇼, 4월에는 봄 클래식, 5월에는 버스킹 등 월별로 특성 감안해서 행사를 운영하고 또 무더운 여름에는 물놀이와 트로트, 겨울에는 관람객들의 노래자랑과 토크쇼도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분청문화의 날이 매월 다른 테마로 마련됐고 또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을 방문하면 조정래 가족문학관, 고흥 갑제민속전시관 등도 함께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만큼 풍부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입장 인원은 50%로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과 입장 전 발열 체크, 방문 명부 등을 작성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은 방역 소독 등은 물론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4월 분청문화의 날은 오는 4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최초 이동 노동자 쉼터가 여수 학동에 마련돼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 이동 노동자 쉼터는 평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운영하며 실내 휴식 공간과 회의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택배, 배달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이동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